네. 여러분들이 인천의 도시계획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인천의 도시계획의 성장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성장축의 맨 윗단에 뭐가 있냐면 검단신도시가 있어요. 아. 결국 이 검단신도시를 작정하고 인천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오늘 할 사이버 임장 지역은 인천 서구 검단입니다. 자,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아진파파님입니다. 지난 주말에 임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야 포스팅을 했다. 자, 아는 동생이 검단에 살고 있어서 겸사겸사 갔다 이겁니다. 인천은 광역시 중에 가장 넓고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그래서 광역시보다는 수도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긴 하지만 그래도 인구 많은 광역시라는 거요. 자, 이 검단의 좋은 소식 중 하나는 서구에 분리되어 검단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구가 나눠지면 예산도 따로 쓰고, 그렇죠. 뭐 부자 동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좀 아파트가 비싼 데가 모여 있는 데들은 분구해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송파도 지금 막 분구해달라고 하는 그렇죠. 게 있거든요. 서구, 동구 막 이렇게 나눠달라 막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알아두면 뭐 참고는 되겠죠. 자, 세대수를 봤더니 서구에 위치한 인접 지역들로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인접한 김포에서 전입을 많이 온다. 김포보다는 검단이 조금 더 서울에 붙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한강신도시나 뭐 이런 데. 한강신도시랑 그다음에 이제 걸포 네. 지구 같은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 확실히 더 서울에 붙어 있죠. 네. 근데 이제 김포도 고천처럼 너무 커가지고 네, 너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서 오히려 강서구에 붙어 있는 데도 김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 이미지상 신도시 중에서 제일 붙어 있는 것은 검단이다. 한강신도시에 비하면. 한강보다는 그래도 좀 가까우니까. 네네. 그리고 가격대도 뭐 접근 가능하고 네네. 해서 김포 쪽에서 많이 오시는 게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고요. 미분양 옛날에 많았었어요. 그렇죠. 한번 진짜 많았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었는데 다시 또 이제 또 입주량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구의 입주량 보니까 22년, 23년 다 지금 수요를 넘어서네요. 25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최고가 아파트 순위를 봤다. 요즘에 이런 앱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뭐 최고가 아파트로도 뭐 보여주고 뭐 거래 잘 되는 아파트도 보여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고 현장 갈 때 나 여기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보는 거는 괜찮겠죠? 네. 자, 신도시는 입지가 좋고 가장 최근에 입주한 단지들이 인기가 많고 비싸다. 원당동에 위치한 호반 서밋, 우밀인더 시그니처, 금호 어울림은 3대장으로도 유명하다. 자, 구도심은 검단 사거리역 부근과 마전역 일대가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신도심은 이제 막 형성되고 있어서 아직은 작지만 점점 더 커질 것 같다. 지하철역도 신설될 것 같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인천 지하철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게 있고 네. 아직 뭐 얘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 GTX-D D 그게 있고, 네. 어디에 쓸 거냐 대충 여기쯤 여기 쓸지 뭐 여기 쓸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는 보통 김포, 마곡, 종로 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강남으로 가기는 교통이 안 좋다. 실제로 저 강남 가기 좀 뭔가요? 매우 힘들죠. 아직 좀 멀긴 아직까지는 멀죠. 좀 매우 힘들어요. 네네. 이게 교통편이 좀 좋아지면 모를까. 네.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북부지검, 법원, 요거는 이제 확정일걸요. 여기 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지검하고 법원이 생길 예정이고 여기가 이제 거의 메인 어떤 그런 입지가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좀 그쪽하고 좀 듭니다. 네, 그 주변 지역 네, 전체가 그쪽에 다 이제 뭐 확장될 것 대형 같아요. 쇼핑몰도 생기고 네. 뭐 큰 대단지들도 생기고 해가지고 약간 그 광교 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법원과 뭐 도청이 생기면서 그쪽이 좀 약간 메인 스트림처럼 되는 그런 느낌이 검단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도 참 많이 네. 넣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찍고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기억이 좀 오래 가고요. 가보면 근데 아주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 조금의 곳들과 네. 검단도 약간 구검단, 신검단 약간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음. 저도 제가 그 검단이라는 곳을 처음 경험한 게 98년이거든요. 네네네. 98년도에 불로동에 있는 퀸스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보고 그다음에 마전동 동아아파트 네. 되게 많았는데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개발이 돼서 네.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 약간 준신축, 그다음에 이제 진짜 오래된 구축, 네. 그다음 아파트 같지 않은 것들 정말 혼재되어 있는 곳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도시면 원래 분당처럼 한 번에 탁 지어지고 막 이런 네. 느낌을 받는데 네. 너무 오래돼서 네, 맞아요. 계획이 오래돼서 이제 막 입주하는 데도 있고 네. 옛날에 들어온 데도 있고 막 뭐 불로지구 뭐 이런 네. 데는 정말 오래됐고 네. 그다음에 당하지구 원당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오래됐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이제 신도시가 붙었고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혼재되어 있는 곳이죠. 근데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거주성이나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은 편입니다. 뭐 네, 맞아요. 아파트가 뭐 30년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신도시는 신도시니까요. 검단이 편한 세상, 뭐 그래서 뭐 3억 7천에 실거래가 뜬 것도 뭐 보여주고 이게 보면은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내려온 거는 사실이네요. 아무래도. 네, 전반적으로 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위축됐으니까요. 또 매물 또 입주량도 좀 많은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검단이 편한 세상은 뭐 대형 평수가 많은 게 특징이다. 뭐 이러면서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카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런 정도의 연식인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쪽에 하나 있거든요. 그러세요? 이쪽에 있는데 그 지하철 라인 쪽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임대사업자 물건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5%밖에 못 올라가서 아마 이제 내년인가 아마 맞추게 될 텐데 네. 아마 한 3분 안에 나가지 않을까. 뭐 지금 되게 오래전 그 시세거든요. 4년 전 시세. 그러면 뭐 진짜 바로 나가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매매가 대비 차액이 되게 큰데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쭉 가야죠. 네,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되게 좋고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참 많이 살아요.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집이 넓거든요. 네. 막 제가 가진 게 뭐 되게 큰 평수인데 음. 그 안에도 막 세 분이서 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넓게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공간의 또 대형 평수가 은근히 많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네.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맞아요. 사업자들이 있어서 네, 네. 큰 집에 많이들 거주하시더라고요. 그러네. 저희 임차인 분도 거기서 뭐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제가 20년 전에 그 대출 창고에 앉아 있을 때 네. 바로 그 검단에 있는 그때는 이제 마전동이라고 불렀어요. 네네네. 마전에 있는 것들 대출해주고 그럴 때 보면 다 전부 다 그 동네 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쪽이 워낙 또 공업 지역도 많고 네. 그런 분들은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뭐 송도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우리 여기 공장 바로 옆인데 해서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다. 네, 그래서 여러 아파트들을 봤는데 검단 신도시는 구도심과 지금 개발되고 있는 1단계 지역을 봤는데 현재까지 주변 일자리로 가는 교통 측면이 좀 아쉽다. 아직까지는 교통 측면이 좀 아쉬웠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다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본다. 1호선하고 GTX 요게 지금 예정이 돼 있지만 사실 조금은 걸릴 수 있다. 지금 차례대로 입주를 앞두고 있고 공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가보면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규제 지역 해제됐는데 아마 이번에 풀지 않을까요?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요거 싶어요. 11월 16일인가 주정심인가 뭐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인천은 풀 것 같아요. 인천은 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도 대출 나오고 비규제 지역이니까 뭐 저거 취득세, 네. 2주택자들 취득세도 좀 빠지고 뭐 여러모로 다 풀립니다. 분양도 막 추첨제로 다 바뀌고 막 하니까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좀 약간의 부양책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구도심이 생각보다 많이 싸다. 집 상태 대비 뭐 싸다고 느꼈고 신도시는 또 나름대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대는 뭐 이렇게 접근 가능한데 지켜 좀 봐야 될 것 같다. 우스갯소리로 검단의 최대 장점은 가격이 싸다는 거고 단점은 가격이 안 오른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까? 인천이라는 지역을 처음에 알게 됐지만 관심이 생기고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 관심 지역을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보면서 같은 부동산도 가면서 얼굴 도장도 좀 찍으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또 그런 게 또 공부니까. 그렇죠. 이런 임장기를 꾸준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우스갯소리가 재밌는 건 제가 10년 전에도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요? 검단은? 네. 하긴 워낙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갑자기 저 얘기를 듣고 나도 와 옛날에도 썼던 저 단어인데 이 생각을 잠깐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디벨로 부인남의 디벨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임장 기록 들어오시면은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임장기 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룡님과 좀 이 검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단 지구. 오른쪽에 있는 지역 그 지역이 지금 1단계 지역이에요. 네. 1단계 지역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2단계, 3단계 지역이 이제 위 지역이라고 이쪽인가요? 보시면 될 네. 것 같거든요. 근데 2단계, 3단계 지역은 지금 하나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생각보다 가보면 뭐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흙바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검단 신도시는 전부 다 지금 1단계 지역이고 그다음에 지금 3대장이라고 아까 나왔던 금호 그다음에
호반, 그다음에 네. 우미린 네. 이 세 개 지역이 지금 1단계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있는 상업지구 바로 위에 있는 세 개예요. 네네. 세 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지역의 움직임이 아마 앞으로 이 동네에 큰 흐름을 잡을 거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검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 물량 가지고도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검단 신도시가 완성되려면 좀 굉장히 한참 남았다. 네. 이쪽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네네. 이게 다 완성이 되게 되면 엄청난 큰 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이 지역의 수많은 다른 지역들을 네. 다 누르고 그냥 완전히 대장으로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잡아가겠죠. 아. 그런데 가격이 싸다.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지만 보면요. 네. 사실 요거 부동산으로 좀 보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검단이 어딘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여기가 지금 김포공항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뭐 바로 옆이에요. 그렇죠. 네, 바로 옆이고 뭐 여기가 이제 요 이제 김포 골드라인 있는 데인데 네, 사실상 인천이긴 하지만 인천이 이만한데 네, 가장 인천에서 외곽지에 음. 가장 한강변 그리고 가장 서울에 가까운 동네 중에 하나라고 보면은 입지상으로는 대장이 될 만한 지역인 건 맞죠. 인천 내에서는. 그렇죠. 뭐 그리고 송도 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네. 여러분들이 인천의 도시계획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인천의 도시계획에 성장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성장축의 맨 윗단에 뭐가 있냐면 검단신 도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번에 검단구까지 신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네. 게 결국 이 검단신 도시를 작정하고 인천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가깝다? 네. 결국 이 지역들은 개발이 네. 완성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뭐라 그럴까 대형 신도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포공항이 가깝다, 서울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큰 도시에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인프라가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네. GTX-D뿐만 아니라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 여기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오를 만한 곳이다. 가격도 입주 물량 때문에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는 네. 좋아질 건데 네. 입주가 계속 있어. 네.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 언제 오르냐 막 한탄하고 있었는데 네. 장기적으로 다 차면 오를 거다. 네. 아. 근데 다 차지 않아도 네. 제가 볼 때는 2단계, 3단계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럼 2단계, 3단계 속도를 늦출 거예요. 사실 뭐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이제 막 다들 막 짓고 있는 데라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막 빈 땅들이 많은데 네. 이게 이제 다 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네. 그럼 여기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다. 네, 속도를 늦추고 항상 검단 신도시 자체가 속도가 늦어진 이유가 네. 노무현 정권 때 발표한 게 검단 신도시거든요. 네. 이기인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검단 신도시가 이번에 들어와서 분양이 된 거잖아요. 네. 금융위기 터지고 그냥 사실상 그냥 멈춤 상태였다가.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뭐 나중에 완성되는 것도 완성되는 거지만 네. 결국에는 위에 있는 2단계, 3단계 지역조차도 네.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럼 나름대로 이 밑에 있는 1단계를 포함해서 네. 그 지역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네. 인프라가 들어설 때까지 네. 좀 조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위에 있는 김포의 예를 들어봐도 네. 그 위로 김포가 올라가면서 한강신도시가 있거든요. 네. 한강신도시 쪽에 가장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여기 보면은 쌍용예가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 쌍용예가. 네. 쌍용예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강신도시의 쌍용예가가요. 네. 흔히 하는 말로 당시 입주 물량 폭탄과 그 시장 분위기 최악의 상황을 몸으로 직접 다 맞은 아파트예요. 네네. 2011년에 입주를 했으니 네. 진짜 최악의 상황에 그렇죠. 입주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검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 여러분들 이 수정마을 쌍용 예가를 보게 되면은 아마 나중에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아, 이게 게 검단의 미래다.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입지가 한강 신도시 초입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뭐 수로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네, 여기도 예, 공원도 있고. 예, 그 라베니체라는 수로도 있고 나름도 괜찮아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게 잘 졌어요. 문제는 입주 물량 폭탄 시기에 분양 그 입주를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근데 여기 그 전체 기간 시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거의 안 떨어져요. 계속 버텨. 예, 계속 버텨요. 네.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지금 관심 두고 있잖아요. 실수요자들이 관심 두는 것들은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지금 사실 그 사이에 2011년부터 입주를 했으면 12, 13, 14 뭐 요때 엄청나게 그렇죠. 예, 그랬잖아요.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안 올랐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기도 했지만 안 오르기도 했어요. 네. 네. 그런 계속 게 입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외곽이라고 하는 좀 특수성이 있죠. 서울이 오르기 전까지. 네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오른 네. 물론 그 이후 좀 잠깐 떨어진 모습도 좀 네. 보이지만 20년 7월 8월부터 갑자기 또 급등하기 시작했죠. 네, 급등하는 모습을 좀 이때는 뭐 보이잖아요. 전국이 다 올랐으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는 걸 보면서 네. 결국에는 떨어져서도 6억대거든요. 근데 검단은 지금 떨어져서 된 것들 보면 한 4억대예요. 또 네네. 이제 4억대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물론 뭐 입지나 어떤 단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김포도 물론 좋은 동네죠. 근데 네. 어쨌든 검단이 조금 더 가깝다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네. 뭐 그런 것들까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시세를 좀 파악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검단도 입주량이 많지만 네. 그래도 포텐셜이 좀 있다. 나중에. 입주 물량이 많지만 결국 지금 현재는 투자자들은 많이 빠지면서 좀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이제 실수요자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아까 그 아린파파님인가요? 네네. 임장도 하신 거고. 네네네.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임장기를 보고 얘기하는 네네. 거잖아요. 이제 실수요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음.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쨌든 간에 뭐 아주 장기적으로는 교통편이 좋아질 지역인 거는 맞고요. 뭐 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렴한 가격대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 네. 아주 신혼부부들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말 그대로 실거주 하시면서 그 신도시의 느낌에서 사는 것도 네. 나쁘진 않다. 그리고 그렇죠. 사실 광교도 그랬거든요. 광교도 3억에 다 분양해서 그 흙먼지 먹으면서 사셨던 분들이 맞아요. 막 14억, 15억까지 갔기 때문에 네. 여기가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신도시 초기에 들어갈 때 그 고생이 나중에 좀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들이 사실 항상 반복돼 왔긴 했죠. 반복된 게 분당, 일산, 특히 이제 분당이 그 광교 이전에 분당이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분당도 그 당시에 서울 네.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네. 서울 출퇴근하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랬던 거 생각하게 되면은 네. 이 지역 역시도 똑같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네. 여기 완전히 계획도시다 보니까 인프라가 따라올 거다. 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곳이죠. 시간은 좀 걸린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가격이 내려갔을 때 찬찬히 좀 공부 좀 하면서 네. 보고 있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과 비교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검암. 검암에 새로 네네네. 좀 아파트들이 그 대단지가 네네네.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분양가가 좀 높거든요. 그러면 이 단지의 분양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기가 이제 분양가 정도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네. 시세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검암에 있는 이 아파트도 그 건너편에 이제 역세권도 있고 네. 출퇴근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조금 초반에 투자자로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이 가격대가 검단 입장에서는 이 가격 이상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이라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지금 당장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공항철도를 탄다면 뭐 바로 뭐 마포, 홍대 뭐 다 갈 수 있는데 네. 그런 지금- 게 좀 반영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어차피 그쪽에서도 음. 오려면은 검암역으로 오거나 네. 아니면 그 위쪽 어디죠? 풍무역. 네. 풍무역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위로, 예, 풍무역 위로 와서 쪽. 또 가야 돼.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네. 갈 수 있는 그 범위가 네. 두 군데나 있어요. 검단도. 네. 조금 그러니까 이제 당장 뭐가 없어서 그렇지. 네네. 뭐 하나 연결되면 이제 이어질 부분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3대장 한번 볼까요? 처음에 분양할 당시 여기는 원톱이다라고 얘기했던 동네가 금호 어울림이에요. 금호 어울림이 원톱. 네. 그 다음에 이제 호반 서밋하고 우미린 같은 경우는 이제 네임드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라고 봤는데 네. 지금 입주하고 나서는 별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네. 급매물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호반 서밋 그다음에 우미린 금호 어울림 그 이쪽은 바로 그 밑에 그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는 곳이고 네. 앞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역도 총괄되는 곳이고 그래서 이 지역 중에서는 이 지역의 일종의 시범단지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시범단지 역할,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의 문제는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어차피 사실 같은 위치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위치야 뭐 사실 똑같다고 봐야 되죠. 네,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검단에 투자하신다. 네. 뭐 한다면은 이 3대장의 가격대와 그 주변의 가격대를 비교하시면서 네. 아 이게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야 되는 그런 아주 되게 좋은 자리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개만 보셔도
네. 사실상 주변과의 그 가격 편차 그렇게 따져가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이 세 개가 그 가장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네. 높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 상업지구잖아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신도시들은 상업지구를 한 곳에 막 몰아버리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옛날 광교 살아보면은 네. 요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다 일로 와요. 여기 네, 뭐 학원도 그렇죠. 있고 뭐 커피숍도 있고 해서 다 만나.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지하철도 생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법원도 생기고 하니까 아마 이쪽이 거의 메인일 것 같고 근데 거기에 가장 붙어 있으니까 소위 네. 말하는 뭐 그 걸어서 그렇죠. 뭐 슬세권 뭐 이런 네.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걸어서 이 동네 메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요 세 단지가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가격이 급매물이 막 나오는 별로 보니 좋지 않은 분위기라 아마 지금 가격이 조금 이상하게 편차가 있을 거예요. 호객론으로 보시게 되면. 근데 이쪽 지역의 3개 지역의 가격과 그 옆으로 멀리 가면서 보여지는 가격 비교를 좀 해보시면서 네. 나중에 충분히 어느 지역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만한 그 메인의 위치를 자리하고 있을다라고 보시면 근데 될 거고요. 요즘에 진짜 워낙 그 지금 거래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막 들쑥날쑥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뭐 그 물론 직거래도 있었지만 7억까지 갔다가 뭐 다시 5억으로 3억 8천에 5억 천? 그러면 진짜 많이 붙었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실제 이 가격으로 지금도 살 수 있다 그러면 네. 3억 8천 전세인데 5억 천이면은 뭐 거의 붙은 상태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인 예측인데 네. 요번에 만약에 그 풀리면요. 네. 검단도 어쨌든 비규제 지역이 만약에 되면 네. 이렇게 갭이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을 또 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항상 투자자들은 네. 그 상대적으로 주변과 비해서 가격이 싸다라고 네. 하면 분명히 갭 끼고 들어가잖아요.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네. 있으니까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도 그런 분들은 분명히 들어올 네. 거라고 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검단 지역인 것 네, 같아요. 5억은 다운 거래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네이버에는 또 뭐 8억, 7억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격이 되게 혼조 세고 특히 저도 이 호갱노노 가격을 잘 안 믿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좀 불특정하게 좀 안 좋아요. 확실히 네이버가 실 매물들도 많고 해가지고 네. 요걸 좀 보긴 하는데 요건 가격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미린 더 시그니처 여기랑 서밋 요 세 개가 제일 3대장이다. 네. 그러면 다른 거는 좀 없을까요? 뭐 여기 말고 뭐 조금 이제 이건 이제 검단 신도시고요. 네. 검단 신도시 말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완정역하고 네. 예, 완정역. 이쪽 예. 여기도 검단이에요. 네, 검단이죠. 네, 맞아요. 중간에 보면 예, 지금 스쳐 지나가는 곳에 가운데에 네, 여기 예. 여기 오래된 아파트 예, 오래된 아파트 예전엔 저는 이제 여기를 원당지구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아파트가 여기? 아마 예, 그 지역 아파트가 이 검단에 있는 3대장 주변이 있는 그 지역의 가격대에 따라서 네. 갭을 메울 만한 지역으로 왜냐하면 네. 붙어 있거든요. 네네네. 붙어 있으니까 검단 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사실상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격 차이는 심하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얘기신 거잖아요. 여기 아파트들이 그렇죠. 사실상 지금 이 인프라를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삼성역 가는 아시아선수촌. 네네 약간 맞아요. 그런 그런 거잖아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검단 신도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몰리고 있는데 물량까지 있으니까 뭐 구축을 볼 이유가 없죠. 네네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네. 바로 옆에 있는 이 원당지구가 맞아요. 바로 영향을 받을 거다. 네, 요런 아파트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게 오래된 아파트. 네. 물론 여기가 아주 메인이 되기는 어렵죠. 이제 연식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요 인프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가격은 지금은 관심을 좀 뭐 하시더라도 나중엔 두고두고 관심을 둘 만한 곳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네네. 같아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요쪽 지역 있잖아요. 여기 그 김포 쪽. 풍무동. 네. 예, 풍무동이죠. 여기도 사실 똑같아요. 네. 여기나 같은 데인데 여기는 네. 또 김포고 여기는 네. 또 검단이고. 근데 사실 여기서 뭐 자전거 타면 뭐 금방 올 거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또 위에 또 풍무역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도 나름 인프라가 지금 좀 갖춰져 있는 지역인데 근데 그나마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원당은 중형 위주가 돼 있고 여기는 그다음에 풍무 같은 경우는 중대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무슨 뭐 서해 아파트, 뭐 네. 꿈의 그린, 네. 뭐 이런 것들을 현대 프라임빌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뭐 한 50평대, 60평대 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어진 예전에. 아파트라다 네네네. 보니까, 그러니까 중대형을 살기에는 가성비로선 최고인 동네가 이쪽 지금 말씀하신 풍무동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메인이라고 보면은 네. 이 인근에 있는 것들도
영향은 받는데 네. 이게 약간 그거 아니에요? 위례처럼 네. 그 서울시냐 성남이냐 하남이냐 이것처럼 사실 맞아요. 어차피 같은 생활권이긴 한데 네네. 약간 그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긴 다르니까 네. 어쨌든 여기도 같은 수혜를 받을 수는 있다. 네. 장기적으로 여기가 인프라가 다 완성된다면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가격대가 떨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아까 완정역이라고 네네네. 오른쪽 넘어가잖아요. 네, 여기. 예, 여기서부터 검단사거리역까지 이 3개 구역. 예, 예. 예, 그러니까 완정역 그다음에 그 위에 마전역 그다음에 검단사거리까지 네. 여기가 흔히 말하는 구도심이에요.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들의 아파트 중에서 이제 몇 군데가 신축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오래된 구축들 뭐 예를 들어서 마전역 앞에 있는 대주 피오레 그다음에 저 위에 보면 이편한 세상 뭐 검단사거리 있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곳들이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하다는 것 때문에 검단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도 이 지역 내에서는 대장 역할을 할 만한 곳이다. 그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여기가 꽤 괜찮은 게 네. 여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검암역 가서 네. 그냥 바로 서울 맞아요. 가는. 그러니까 이미 여긴 인프라가 있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쪽이. 맞아요. 꽤 살기 편하다고. 그리고 가격대가 싸요. 네. 어쨌든 절대 가격 자체는 싸요. 네. 예, 막 4억대 이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뭐 디딤돌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가격대니까. 그렇죠. 네.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꽤 있기 때문에 단지 네. 이제 이 주변이 인터넷에 보이는 그 묘지뷰 묘지뷰.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있어요. 네네, 이게 거기가 아마 힐스테이트 주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가끔가다 우리 보면 묘지부 나오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일부의 사례일 뿐 네.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교통이 편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암역 가서 서울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 뭐 김포도 그렇고 서울 서부 쪽이나 뭐 저 마포나 뭐 홍대 뭐 이런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 접근 가능한 가격대다. 네네네. 사실 뭐 서울 쪽에서 뭐 빌라 가격대로 사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긴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세 자체도 뭐 가격대가 좀 괜찮아서 이쪽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도 있잖아요. 집값 조정 검단 신도시도 버티면 결국에 호재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이긴 할 건데 네. 검단 신도시라고 하는 동네는 일단 신도시라고 하는 그 이름 네. 그다음에 GTX 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지하철 2호선 음. 인천 지하철 2호선이라든지 1호선 연장 구간이라든지 네, 네, 1호선 연장.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중간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인천에서 이 지역을 성장권역이라고 해서 개발하겠다라고 아예 공시적으로 도시계획에 넣어둔 동네거든요. 이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결국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격이 현재 가격이 네. 주변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곳이다.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 거지. 네. 나중에 인프라 다 갖춰지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훨씬 살기 좋은 동네일 거와 입지인 건 맞으니까. 네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 힘들었던 거는 입주 물량이 많고 당장도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좀 네. 차근차근 좀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고요. 여기 이 기사 내용도 전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좋다. 네.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검단 알아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거나 뭐 그럴 부분이 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검단을 왜 스스로 한번 좀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검단을 내가 왜 보게 됐느냐, 왜 관심을 두게 됐느냐. 네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자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가격대와 유사한 다른 동네도 있을 텐데 네. 왜 거기를 봤었겠느냐. 아마 이게 개발 호재 그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 네. 분명히 보셨을 거거든요. 너무 조급한 마음만 안 가지게 되면 검단이라고 하는 동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침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 지역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가 가능한 분이라면 네. 한 번쯤 충분히 선택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액대 자체가 네. 절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사실 뭐 맞벌이 하는 부부들 입장에서 뭐 못 살 정도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뭐 전세는 뭐 더 싸겠죠, 당연히. 여기도 뭐 그냥 생각난 김에 전세를 한번 보면은 뭐 전세 막 2억 7, 8천 정도. 그리고 매매는 뭐 한 3억 2천, 3천이네요. 네. 그러면은 갭이 거의 완전 거의 붙어버렸네.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영남탑스빌 같은 경우 이 네. 동네에서 좀 네. 오래된 아파트 속하거든요. 영남탑스빌 그다음에 마전동 동아 아파트 네. 뭐 이런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동네 메인 역할을 하던 아파트들이에요. 네, 네, 네.
결국 이 동네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메인을 그걸 맡을 정도로 괜찮은 위치였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만한 물론 좀 동네다. 연식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뭐 살기 좋은 어떤 인프라 같은 걸 생각하면 어쨌든 네. 지하철 바로 역세권이기도 하고 요 앞에 뭐 학원가도 많고 네. 해가지고 살기는 나쁘지 않으니까 뭐 절대적으로 30평대를 3억에 산다. 네. 그럼 평당 1,000만 원인데 그렇죠. 이거 어디 진짜 가서 쉽지 않은 가격. 어디 가서 이 가격으로 분양하기 쉽지 않죠. 이 정도면 정말로 그냥 건설 원가 수준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정도인데 네. 자금이 좀 여력이 좀 없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신혼집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고민해볼 부분도 있다.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건 있다. 네. 물론 이만큼 공급이 된다는 거는 네. 또 악재이기도 합니다. 감안해서 장기적인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뒤에 또 다른 지역 임장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룡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인사하시죠. 네. 하여튼 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괜찮은 지역,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 또 네. 선정이 되면 네. 그 내용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